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지니아주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끝난 뒤 총격 사건이 일어나 졸업생인 아들과 아버지가 숨지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용의자를 알았고 19살의 용의자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부지사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는 총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미팅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부모끼리 시위하다 충돌해 3명이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전 보스 트럼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증인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출마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극좌 그룹과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천사에 호소할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사당 폭동 사건과 기밀 문서 수사에 대해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했습니다. 공화당의 전현직 정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2대의 전세기에 이민자들을 태워 뉴멕시코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보냈다고 시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결은 두 사람 모두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따라서 두 사람은 공생관계로 보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 로비그룹 라운드테이블 소속 CEO들이 미국 경제를 소프트 랜딩, 연착륙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은 몇 개월 동안 약해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는 단단하다는 진단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어제 비슷한 경제 진단을 했습니다. PGA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브가 합병하자 911 희생자 가족들은 분노하고 필 미켈슨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호합니다. 달란 우 선수는 돈이 언제나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스포츠 세뇌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오늘 오후에 CNN 방송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오늘 아침에 2분 44초네요. 2분 44초짜리 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금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될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물론 모든 대선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쓰러지고 다음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넘어져야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 오피스에서 저쪽에 있는 오피스에서 스튜디오로 걸어오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 비디오를 좀 여러분들께 맨 앞에 들려드려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분 44초짜리가 지금 한인 공화당 의원이신 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고 민주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고 그리고 또 많은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그렇다 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많은 공화당이 바라고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2분 44초를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분 44초 동안 갓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본인과 로널드 레이건 뭐 사진 찍은 것 그리고 레이건의 낙관주의 같은 것도 얘기를 했고 축복받은 가족, 본인이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미국의 공직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걸 이제 본인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거의 모든 언론의 이 비디오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곳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과 반대로 가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익스트림한, 레디컬한 레프트를 비난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인 공화당 그 많은 멤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은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The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나라, beacon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횃불, the shining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그 빛나는 그런 시리, 기회의 나라,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거죠. 용기 있으면 자유를 얻고, Grandson of an Irish immigrant. Those aren't 예, just 아이리시 이미그런트의 그랜선, 우리 가족은 너무 미국에서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았고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주지사로 그리고 부통령으로서 proud of the progress we made together. 언제나 미국이 함께 과정을 만든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고요. But today, our 그러나 country's in a lot of trouble.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President Joe Biden 오늘 and the radical left have weakened America at home and abroad. 미국 국내 해외에서 레디컬한 그런 그 좌파 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약화시키고 Our 있다고 southern 얘기를 border 하죠. is under siege, and the enemies of freedom are on the march around the 지금 world.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We're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 우린 더 좋을 수 있다. Turn this country around. But different times 역전시킬 call 수 for 있다고 different 하죠. 그리고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As Lincoln said, to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링컨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 좋은 부분이요, better 그 angel, 여기에 호소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d be easy to stay on the sidelines.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That's why 화면에는 today, before God and my family, I'm announcing I'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can bring this country. 네,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로서 그 갓 아래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것을 좋게 할 수 있다는 번영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레이건, Shining city on the hill. Shining City on the Hill, 그 언덕 위에 빛나는 그런 도시, 레이건 전 대통령, To believe in each other. 서로 Every time our 믿고 nation has produced leadership that has called upon this country to do hard things, the American people have always risen to the challenge. And we 미국 will. 미국은 언제나 그 도전에 대해서 도전을 이겨갔고 할 때의 모습 보면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God is not done with America yet. And together, 아직까지 그 신이 미국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are yet to come.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답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God bless you, God bless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미국은 그 가시 그 만들려고 했었던 최고의 상황에 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지만 링컨이 얘기를 한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내추럴 가운데서 에인젤 같은 천사와 같은 파트에 호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열, 두려움 이런 것을 퍼뜨리는 지도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느껴졌고요. 시대를 초월한 그 미국의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여러 가지 뭐 성전환 선수라든가 드래그 퀸이라든가 그 화면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막 낙서가 되고 부서진 경찰차, 이게 미국 전통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고, 국경도 위험하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것, 또 외교에 있어서 시진핑과 푸틴 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고요. 본인은 축복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에 따라서 이렇게 또다시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일입니다. 오늘이 64살 생일에 신앙과 미국의 가치를 자주 언급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이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 드러냈고요. 앞부분에 얘기를 한 것처럼 함께 했던 과정,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서 함께 했었던 과정이 자랑스럽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모인에서 CNN 타운홀 미팅을 하게 되고요.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낙태에 반대하고 학교 선택을 지지를 하고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전 부통령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반역자로 찍혔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갈라졌다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중도층에서 그를 반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중도나 제너럴 본선거에서 표가 필요한 부분적인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도 바이든 대통령이 싫으면 공화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대표적인 얘기를 했죠. 1400 며칠. 그게 아마 4년 동안에 이 부통령으로서 직무한 기간이겠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못 해놓고 의사당 사건 이후 불과 이제 20일도 채 되지 않잖아요. 그때 온전한 정신을 찾았다고 그 전에 1400일 이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고요. 지금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10명이 됐겠네요. 지금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선언을 합니다. 공화당 후보로서. She taught us the importance of caring deeply, listening thoughtfully. 항상 미국 후보들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에서 팀 스캇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Whether it was crazy ideas like launching a newspaper when I was 8 years old. 8살 때, 제가 그 전에를 들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뉴스페이퍼에 뭐가 난 것, 그것과 어머니와 오늘날의 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조금 듣고 나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나와주세요. 제가 딱 어디다 집어서 해놓고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조금 듣고 나서 다른 또 후보들 얘기도 있고요. 중요한 뉴스들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노스다코타의 주지사가 더그 버검 주지사가 출마 선언 연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To build a world-class software company. We did it anyway. 지금으로서는 더그 버검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노스다코타 사람입니다. 노스다코타에서 태어나서 농장 그런 관련 일도 하기도 했고, 경영인이었다가 2016년부터 노스다코타의 주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스타트업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회사도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도 했고요. 이제 대학교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나서 농장, 여기 몰기지 같은 것도 같이 이제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고 했었던 사람인데, 노스다코타가 얼마 전에 낙태 금지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견해를 별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경영인 출신답게 경제와 청정에너지 같은 것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본인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 하고 지금 노스다코타의 주지사 더그 버검 주지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When you start a software company here, you need to be willing to go against the grain and reimagine what's possible.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말하는 그 매너도 조금 부드러운 편이죠. 그렇지만 그 시각, 그 사회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후보처럼 시끄럽지는 않지만 비교 인종 이론 같은 거 가르치는 것에도 반대를 했고요. 또 역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요. 그런 정도고 역시 그 전면적인 금지, 성별 확인을 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금지를 한 것이 그의 그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 공화당의 어떠한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는 전부 트럼프와 론 디센티스를 보고 나서 그 뒤에 결정을 할 일입니다.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현재 그 주지사가 2016년부터 주지사였습니다.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네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더그 버검 그 노스다코타 주지사. 어제 오후에는 뉴햄프셔 주에서 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 연설이 저는 색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한다고 여러분에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나가서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미디어의 새로운 달링이 나타났어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미디어의 새로운 달링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잘 알고 그리고 아주 혀가 날카롭고 태도는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처음에 그 토론할 때 토론 연습의 파트너로서 훈련을 시켰겠죠. 그러나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마치 텍사스주의 그 티파리 출신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과 비슷한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사진을 머릿속에 딱 찍어둔 사람입니다. 거의 그 뉴저지 주지사로서 퇴임하기 전에는 뭐 그쪽의 비리, 뭐 브리짓 게이트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당시에 의회와 주지사 간의 어떤 그 예산 같은 것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폐쇄가 됐습니다. 정부가 폐쇄되니까 그 뉴저지의 뭐 아름다운 뭐 해안가도 당연히 폐쇄가 됐겠죠. 그 폐쇄를 시켜놓고는 본인과 본인 가족은 다 막 누워서 즐기는 게 거의 임기 말년이었거든요. 그게 아주 머릿속에 유권자들 머릿속에 꽉 그 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본인은 미디어의 달링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어뢰 역할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maybe 어떤 언론에서는 카미카제를 하는 거다. 그 카미카제의 목표 진주만은 트럼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인수팀 이끌다가 쫓겨났고요. 그리고 법무장관 해주나 했더니 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공화당을 위해서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일 가능성도 높지만 부분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혀가 날카로운 사람을 미디어는 좋아하기 때문에 미디어의 달링으로서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에 출마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연설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그 버검 그 노스다코타 주지사의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 연설은 다 케이블 채널은 중간에 컷하고 돌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뭐 당연히 예상하고 계시는 그대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덕버검이 별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나 보다. 이로써 뭐 10명이 넘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나도 좋아하겠죠. 다 11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나눠 갖고 본인이 한 사람이니까 오늘 저녁 6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동부 시간으로는 9시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하게 됩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해서 세봐야 되겠네요. 론 디센티스, 니키 헤일리, 팀 스캇, 비벡 라마스와미 그리고
아사 허친슨, 레리 엘더, 또 텍사스의 사업가 여러분들 생각도 안 나시죠? 그럼 라이언 빙클리, 미시건의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 페리 존슨, 또 마이크 펜스, 트럼프, 그리고 이제 지금 덕 버검, 이렇게 11명이네요. 모두 1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더 힐 같은 이런 그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두 가지 기밀 서류 문제와, 이건 또 뭐 그쪽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살고 있는지 뭐 수영장과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뭐 많은 세세한 얘기들은 아주 중요하게 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전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 기밀 서류 문제와 의사당 폭동 사건에 얼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마이크 메도우스 전 그 백악관의 마지막 그 비서실장, 2020년부터 비서실장을 했죠. 대행이지만 뭐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을 한 마크 메도우스가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연방 대배심에서 그 증언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증언을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인지 한 가지에 대해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증언을 한 것만은 사실인데, 특히 마크 메도우스 전 비서실장의 증언이 중요한 것은 기밀 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셔널 아카이브가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끝나면 많은 그 서류 같은 것을 전부 수거해서 보관을 하는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1월 6일 의사당 사건,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도 뭐 대통령을 모든 행방,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과 다른 외부 사람들이 막 텍스트 주고받고 한 것도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지금 이 부분은 특별검사도 결국은 연방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그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 소속인데, 이 특별검사를 소속 최고 책임자는 법무장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법무장관이었던 빌바 법무장관이 요즘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제도 뭐 CBS 모닝쇼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지금 현재의 법무부가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취임하고 나서 연방 법무부라든가 처음엔 법무부가 아니었죠. 내셔널 기록물 보관소, 아카이브가 달라고 하는 것을 줬으면, 그러나 주지 않으니까 법무부에 요청하고 또 영장을 청구받아서 FBI가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이게 1년 반 걸린 일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협조하고 그들을 요리조리 뱅뱅뱅뱅 돌리면서 골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 전직 대통령이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집을 영장 수색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건 마녀 사냥을 벌인 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굉장히 그 섬세하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전직 경위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일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 나중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렇게 한 얘기고,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테드 크루즈가 자주 등장을 하죠.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 의원도 기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처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드 크루즈는 기소되는 이유를 메리 갈란드라는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결정 자체는 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특별검사의 그 기소 결정을 뭐 보스니까 연방 법무장관이 뒤집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려면은 또 그 뒤집는 거에 충족되는 요건이 맞아야지 되고, 뒤집을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잭 스미스가 결정인데, 테드 크루즈 의원은 잭 스미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은 빼고 총책인 그 법무장관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했다가 친한 사람, 친했다가 원래 친하지 않았고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
그리고 뭐 친했다가 친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서 걸려도 걸리겠구나. 형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맨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2분 44초짜리 대선 출마 비디오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고 나서 미국이 너무 후져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총격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제가 빨리 스쳐가는 것을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낙태는 지금 공화당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그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들이 낙태를 지지하니까. 그리고 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공화당들도 살상무기는 일반인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어제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는 한국 분들도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주도가 리치몬드잖아요. 거기서 다운타운의 극장에서 알트리아 피에로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휴그넛 하이스쿨 졸업식이 있었고 졸업식이 끝난 게 5시 15분. 그런데 이 극장에서 졸업식이 있고 그 길 건너에 무슨 대학교도 있고 큰 몬로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수백 명이 나왔겠죠. 나왔는데 완전히 총격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땠겠습니까? 그 상황이 짐작하시는 그대로고 7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2명이 숨졌는데 18살 남학생이 방금 졸업한 남학생, 38살은 아버지 졸업식장에 참석한 그런데 아마 스텝파더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 보니까 어머니의 라스트 네임이 2개인데 아들 라스트 네임 잭슨과 그리고 숨진 스미스라는 이름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용의자가 적어도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19살입니다. 용의자는 아마 졸업생을 아는 것 같고 그 밖에 5명이 총상을 입어서 31살 된 사람은 지금 중태랍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나머지 4사람은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4살에서 58살 사이. 그리고 12명, 적어도 12명은 다쳤거나 뭐 이렇게 치료받았거나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소리가 막 여기서 땅땅땅땅 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리저리 우왕좌왕 모든 방향으로 다 대피를 했을 테고 그 사이에 아주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이기도 했고요. 노약자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손주 졸업식 보러 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9살의 용의자가 그냥 도망치려다가 뭐 자동차를 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뛰어서 도망치려다가 체포됐고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여러 정의 총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면 리치몬드에서도 올해 총격 사건이 뭐 33건 이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리치몬드가 포함된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제니퍼 맥클란 의원은 이 총기 폭력은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위기다.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 다 생각하고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을 법을 통과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 이 사람도 뭐 대선 후보로 나오네 안 나오네 했는데 아직까지 별말이 없네요. 굉장히 트럼프적인 정책은 썼지만 트럼프를 초대하진 않아서 당선된 사람. 그것으로 유명한 게 버지니아의 공화당 글렌 영킴 주지사잖아요. 수사하는 것을 지원한다. 모니터하겠다. 뭐 이 정도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의 부지사 윈서머 시어스 부지사가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제는 총이 아니라 범죄자들이다. 크리미널스들이다. 이 사람은 원래 총기 소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는 그런 공화당의 티피컬한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티피컬한 얘기라는 게 넘버 원. 총은 아무런 죄가 없다. 총은 신성하다. 사람이 문제다. 넘버 투. 이건 정신건강의 문제다. 이것도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지 총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권총이 몇 정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살상무기도 아닌데도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리치몬드의 제임스 캄라스 교육감이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사람들이 총에 맞고 우리 아이들이 총에 맞는 걸 보는 게 이제는 second tir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 전체가 이 일을 스탑하도록 간청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그 통합교육구에서의 부모님들이 양측으로 나뉘어서 500명이나 모인 그 시위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규모를 보면은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좀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리고 이것도 하나의 미국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쭉 가는 이슈입니다. 오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비디오 안에 담았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인 분야에서 힘이 강한 영향력이 강한 로비 그룹이죠. 라운드 테이블 소속 CEO들이 미국 경제를 소프트 랜딩, 연착륙, 큰 뭐 경기 침체 없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고용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약해질 수 있지만 뭐 결국 전반적인 경제가 단단하다는 얘긴데요. 경기 침체에서 볼 수 있는 큰 무슨 뭐 실업률이라든가 판매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다던가 그런 것 없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경제인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산을 하는 해서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조사인데요. 전체적인 기대 지수가 인덱스가 1부터 100까지 있어서 50이 넘으면 이제 평균 이상인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76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한 뭐 84 정도는 나오는데 거기에는 못 미쳤지만 그렇지만 지금 18개월 내내 미국이 경기 침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없이 연착륙이 된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연착륙이라고 보도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에서 신뢰하고 있는 많은 그 경제 전문 가라든가 경제 전문 잡지, 신문 등을 종합을 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그 기본적인 기반 이런 경제에 관한 기반 시설과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내놓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골드만삭스도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에 CEO들이 발표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채무상한선 벌써 잊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엄청났을 텐데 그 위험성이 사라진 것 그리고 그 같은 위험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은 결정적일 때는 정치인들이 초당적인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든 내놓기는 한다 하는 것을 경제인들이 읽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 은행권에 이건 이제 특히 골드만삭스가 강조를 했는데 은행권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는가 했더니 요즘에는 좀 돈 빠져나가는 것도 덜하다고 하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그 기준에 맞춰보면은 괜찮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리더들도 이제는 정치인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을 더 강하게 경제를요. 그리고 또 세계 다른 나라와 경쟁도 해야지 되니까 경제를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기업인들은 다른 나라와 경쟁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미국의 정책이 뒷받침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을 이젠 채무 상한선 문제가 끝났으니까 만나겠다 하는 거고요. 고용은 조금 슬로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1, 4분기부터 2, 4분기 사이에 판매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한인타운과 참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인타운과 전체적인 그 미국의 경제와 그래서 또 자본 지출 같은 것은 조금 그 나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 불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고 고용이 좀 슬로우해지는 것은 레이업가 아니다. 레이업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다음 6개월 동안 조금 고용이 슬로우해준다고 이미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 4분기 때보다 더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 몇 개월 동안 조금 슬로우 할 것 같아요. 27%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이건 조금 낮아졌어요. 44%의 CEO가 우리 조금 늘리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33%가 늘린다. 줄이겠다보다 늘린다가 조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과거처럼은 아니니까 고용의 시대는 끝이지만 전면적인 경기 위축보다는 좀 느린 성장을 전문가들은 예상들을 한답니다. GDP 절대로 마이너스 성장 아니고요. 1.5%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럼 이게 3개월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이미 6월 달이니까요. 뭐 3월 달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뱅크 파산 있고 할 때는 내년에 그때도 35%밖에 안 됐어요. 65%는 경기 침체 없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35%에서도 10% 낮춘 25%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골드만삭스 경제팀이 예상을 했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CEO들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이슈가 바로 이 이슈입니다. 2021년도에 사우디의 왕세자가 기금을 대고 리브라는 그런 골프 투어를 만들었을 때 PGA가 얼마나 저 리브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까? 망치려고 여러 가지. 그리고 선수와 리그 사이에 소송도 있었고 소송 비용도 엄청 들어갔는데 PGA에서 아주 큰 선수들이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어 보이는 선수들이 돈에 팔리는 분위기로 PGA가 많이 묘사를 했고 실제로 돈에 팔렸다기보다는 뭐 사람은 다 돈을 추구하고 뭐 다른 곳에서도 뛰고 싶으니까 2억 달러 한 번에 받고 간 사람도 필 니켈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PGA 우리 계약과 다르다 해서 우리는 출전하지 못해 하니까 이 선수들이 또한 10명인가가 PGA를 고소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의 골프장에 뭐 뉴저지다 막 리브 이걸 유치하면서 선수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팀에 합류해라 해서 이번에도 결국은 무슨 마켓워치라든가 아니면 이 골프 다이제스트라든가 이런 전문 잡지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일을 이루는데 필 니켈슨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선두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wesome today. 필 니켈슨이 어제 트윗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great news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또 많은 그 사람들은 아니 사우디가 돈으로 미국 골프 컨트롤권을 사긴 샀네요. 왜냐하면 그 최고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기금을 관장하는 사람. 그리고 PGA의 커미셔너는 CEO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PGA를 먼저 떠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돈 받고 떠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고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냐. 사우디가 돈으로 뭐 축구니 골프니 다 사고 있고 독재 정권이 자신들 국가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면서 미국 국무부도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도 인권 위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살인, 폭력 범죄자를 처형하고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고 고문하고 잔혹하고 정부 에이전트에 의해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말 카쇼기가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컬럼니스트 자말 카쇼기가 아니라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 영주권자인 자말 카쇼기를 개인적으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9.11 사태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도 뭐 음모론이 있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은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국적자가 9.11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 많으니까 그 희생자 가족들은 그 정부가 테러리스트를 지원을 했다던가 비자 발급을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미국의 PGA가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PGA 커미셔너 제이 모하나니 입장 확실하게 바꾼 거죠. 딜. 이런 것을 딜이라고 하는데 사우디 정부 투자기금이 이끄는 야서 알 루메이안이 이제 그 투어 회장이 되고 합병을 했으니까요. 리브와 PGA가 합병을 했으니까 모하나니 CEO인데 전에는 완전히 이 매국노처럼 표현을 하다가 이틀 전까지도 그랬어요. 이 PGA 커미셔너가 이틀 전까지도 그러다가 어제는 이게 성사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돈이
프로페셔널 스포츠에서 왕이 되는 그런 거죠. 이건 이제 그럼 골퍼들만 쳐다보겠습니까? 다른 스포츠, 프로 스포츠의 스포츠 선수들도 보겠죠. 그래서 이틀 전에도 매국노였던 선수들이 가장 큰 승리자가 됐고, 남아있던 선수들은 아니 그게 모한한 커미셔너의 권유로 남아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완전히 PGA에 충성을 했다가 벌 받은 거잖아요. 뭐 그때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PGA가 그렇게 키웠는데 PGA를 떠나서 돈도 많이 받고 리브에 갔다가 다시 합병이 됐으니까 그 선수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로이 맥길로이가 영국 선수지만 3억 달러 오퍼를 받고도 안 갔습니다. 웨슬리 브라이언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하고 이젠 누구도 못 믿겠다. 기업 구조에서는 스포츠에 콜린 모리와카 18위인 이 사람 정말 골프 역사상 가장 긴 하루였다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골프 앵커 스캇 벤 펠트가 언제나 비즈니스다. never personal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딜란 우 선수 I guess money always wins. 돈이 언제나 이긴다. 타이거 우즈는 7억 달러인가 그 오퍼를 받고도 안 갔다고 하잖아요. 그렉 노먼에 따르면.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골퍼들이 양쪽 리그에 나뉘어서 여기에 또 유럽 리그도 그 합쳐졌다고 하거든요. 뭐 1년에 뭐 4주일 보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상했던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몇몇 안 되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거봐 그걸 예상을 했잖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래.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트럼프는 Make Saudi Arabia Great Again이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Make Saudi Arabia Great Again 뿐만이 아니라 Make Me Great Again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골프장에서 최근에도 이 리브가 이 경기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의 단어 그 표현은 make Trump great again with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게 이제 그 PGA와 리브가 합병된 것에 대한 총체적인 그 여러 분위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6명의 이민자를 텍사스에서 엘파소에서 뉴멕시코로 갔다가 세크라멘토로 이틀에 걸쳐서 보냈다는 것을 플로리다주에서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계속해서 플로리다주가 이게 납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플로리다주는 아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간 거다 하고 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그 비디오가 본인들은 또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그냥 일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갔어요 하고 이제 부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엘파소의 시장도 좀 진보적이고 콜로라도주의 덴버 시장도 진보적인데 이 두 사람들도 플로리다주를 비난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종교 기반의 연합체가 이런 때는 항상 조건 없이 이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의료 또 법자문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미국 각 주에서요 시카고, 뉴욕, 무슨 덴버 등등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민자들이 옮겨진 것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디센티스는 6월 19일에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와서 어떤 선거기금 모금을 하고 그리고 게빈 뉴섬은 지금 이 디센티스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진보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디센티스도 마찬가지로 게빈 뉴섬의 공격을 받으면서 점점 더 공화당의 후보로서 강해지는 것.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는 유리하고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관계라고 표현을 해드렸고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미팅에서 6월이 프라이드 먼스라고 성소수자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했어요. 엄마가 2명인, 아빠가 2명인 이런.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다른 가정에 대해서 안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야 된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시위하는데 500명이나 교육위원회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서 결국은 뭐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체류가스를 뿌렸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3사람이 지금 그 체포가 됐거든요. 점점 더 이 부모들의 시위 자체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난폭해진다고 할까요? 이게 다 문화 전쟁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매체를 보니까 이 프라이드 먼스라는 것을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을 쫙 그 리스트업을 했어요. 해서 학교 앞에서 교육위원회 앞에서 학부모들이 싸우듯이 똑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오늘의 미국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